국내 최고의 랑릭 전문가로 저희 음.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이 예. 정말 맨유 분석에 대해서는 최고본 같다. 음. 거의 뭐 일타 강사 같다. 거의 뿌듯한 표정이십니다. 아니요. 오늘은 그다지 좋은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부버지가 예. 맨유 경기를 바로 같이 본 다음에 후토크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아.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후토크를 한 거잖아요. 예. 앞에 1탄, 2탄은 랑릭의 철학적 사조부터 예. 전술적 특징 뭐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 오늘은 경기를 딱 실제로 보고 같이 예. 이제 딱 하기로 했고, 오늘 경기는 이제 노리치 경기인데 예. 원정이었죠. 예. 노리치가 딱 꼴찌팀이긴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전체로 놓고 보면 랑릭 감독 체제에서의 맨유가 무패 행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3경기 치렀으니까 공식 대회 다 예. 2승 1무 예. 진 거 없고, 그래서 무패니까 뭐 괜찮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나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나 과제도 예. 확실히 있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노리치를 잡으면서 했던 순위가 현재 5위거든요. 예. 근데 4위 웨스트햄하고 승점이 같아요. 물론 경기 수가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아예 2경기를 아직 못 치른 상태고, 예. 그런 걸 고려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솔샤르 감독 체제에 까먹었던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유 챔스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올 만한 순위까지 끌어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딱 봤는데, 그동안 뭐 랑릭에 대해서 워낙 전술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오늘 좀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는 평을 해주신다면? 오늘은 어쨌건 간에 뭐 전술이 녹아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들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일단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좀 눈에 띄었던 선수는 이 4-2-2-2이라고 하는 랑릭 예. 감독의 시그니처 포메이션에서는 프레드가 전술적 가장 큰 수혜자구나 예. 느꼈고, 데야는 정말 인생 다시 살고 있다. 미친 선방을 경기 때마다 계속 해가지고 예. 두 선수가 가장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프레드는 이 랑릭 전술의 수혜자의 느낌이고, 예. 데야는 올 시즌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슈퍼 세이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느낌인데, 프레드가 이렇게 이 4-2-2-2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뭐 많이 뛰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빠르게 뛰기도 하고, 거기다 원터치 패스도 상당히 잘 주고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엔진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죠. 엔진. 예, 그러니까 랑릭 축구는 어쨌건 간에 많이 뛰고 빠르게 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축구다 보니까 압박을 상당히 많이 하니까요. 거기서 이제 엔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이 경기에서 프레드의 기록을 보면요, 패스 성공률이 90.6%고요. 볼터치 81회 최다, 패스 64회 최다, 태클 7회 최다, 그리고 볼 경합 12회인데 더 놀라운 건 볼 경합 승률이 91.7%입니다. 거의 다 잡아냈다는 건데. 그렇죠. 다 이겨냈다는 건데. 예. 뭐 그러면서 뭐 좀 전체적으로 금방 얘기해 주셨지만 뭐 드리블도 100% 성공률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히트맵을 보고 있는데, 히트맵이 확실히 곧 중앙 미드필더 측면 쪽 커버까지 안 뛴 공간이 없네. 심지어 이 경기에서 프레드가 나온 쪽이 더블 볼란테의 왼쪽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까지 커버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범위네. 그러니까 이게 프레디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커버 능력이나 많이 뛰고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게 이 전술에는 확실히 좀 수혜를 받고 있다. 데야도 뭐 대단하죠. 오늘 그 장면을 놓고 보더라도. 예, 선방이 예술적이었죠. 예. 특히 카박. 헤더를 붙었는데, 물론 거기서 조금 더 싸워줬어야 되는데 맥과이어가 못 싸워줘서 헤더를 그리고 프리하게 좀 내줬는데,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탁 쳐냈죠. 따라가더라. 예. 오늘 보니까 데야야 지금 이제 세이브가 5개예요. 해주면서 무실점으로 마크했다라고 하는 것도 데야가 확실히 좋구나 좀 느꼈는데, 자, 여기까지 뭐 그냥 우리가 잘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프레드.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프레드한테 미안하다. 이런 프레드가 능력이 있는 줄 모르고 그동안 그렇게 욕을 해야 됐다. 근데 요즘 보면 프레드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때요? 좀 몇몇 선수들은 좀 몸이 무겁다는 느낌 있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선수 개개인들의 컨디션에 대한 문제점이 살짝 있고, 또 하나는 뭐 당연하지만 랑릭 감독이 와가지고 뭐 이제 한 일주일 됐나요? 뭐 대충 그 정도 됐죠. 그렇죠. 거기다가
경기가 연달아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 훈련을 제대로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도 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전술적인 완성도는 당연히 뭐 지금 뭐 우리가 100%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웃긴데 예. 그래서 확실히 좀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포맷 예. 패턴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호날두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개개인 컨디션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PK 골을 넣었어. 자기가 네. 만들어서. 예. 그거는 뭐 그래서 결승골이 됐으니까 결과로 보면 어우 호날두 잘했네. 그런데 사실 우리 90분 동안 이렇게 호날두의 플레이를 보면서는 메뉴 와서 가장 안 좋았던 어. 경기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그죠. 이 경기가. 예. 그 답답하죠. 시작부터 헛발질했었거든요. 진짜 그 덥바지. 예, 그때부터 아 뭔가 쎄하다 느낌이 들었는데 특히 이제 그 역습 찬스에서 네. 완벽하게 열려 있었고요. 패스가 정확하게 왔었거든요. 그때 호날두면 거기서 결대로 그것도 오른발이잖아요. 호날두는 오른발을 도리어 선호하는 선수인데 거기서 접고 왼발로 때렸습니다. 그때부터도 약간 좀 예, 아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예, 계속 좀 실수들도 많고 슈팅도 조금 주저하다가 때리는 모습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호날두 매크로라고 하죠. 예. 경기 안 좋다가도 어쨌든 때려 넣어서 이기는. 오늘도 그 매크로가 좀 가동이 된 건데 근데 사실 개개인의 컨디션 놓고 보면 저는 오늘은 부페가 유독 안 좋더라고요. 예, 부페가 가장 안 좋았다라고 보이는데요. 음. 그리고 부페가 안 좋았던 거는 약간 좀 두 가지가 믹스된 게 아닌가 싶어요. 두 가지가. 예, 일단 그 뭐 컨디션 자체도 일단 안 좋았고요.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패스에서의 미스가 너무 많기도 했고요. 그걸 걔가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패스 성공률 68%밖에 안 됐었고요. 아 적지. 그 소유권 이룬 횟수가 27회로 독보적으로 많은데요. 특히 와. 전반전에만 17회였어요. 소유권을 뺏겨버린 게. 예, 예. 그 볼 경합 승률도 36.4%밖에 안 됐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몸 상태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보여요. 거기다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오른쪽에서 뛰었거든요. 네. 예, 오른쪽에서 뛰면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근데 그 맥토미니 쪽에서 지난 경기에서는 좀 공급이 잘 안 됐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왼쪽으로 많이 돌아서 뛰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 그런 것들 의식해서 그런지 아예 그러니까 산초하고 부페의 위치를 바꿨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산초가 약간 오른쪽, 부페가 약간 왼쪽, 둘 여기서 이렇게 예. 그렇게 위치를 바꿨어요. 랑닉 감독이. 네. 그렇게 둘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내보냈는데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산초가 어쨌건 최근에 캐릭 감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최근에 좋았던 게 그 레시포드하고 그리고 또 이제 텔레스하고 이 셋 사이의 움직임이 굉장히 그가 주고받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둘의 위치를 바꾸니까 거기서 이제 부페의 패스 같은 것들이 좀 안 맞았었어요. 레시포드하고도 안 맞고 텔레스하고도 좀 안 맞고. 그러니까 약간 포지션의 변화가 있었고 예. 그거에 따른 어떤 주위 선수들과의 조합 플레이, 전술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다. 오호. 개인 컨디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약간.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부페가 전술적인 이유와 개인 컨디션의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다. 예. 또 이렇게 오늘 보면 사실 이 4-2-2-2이라고 하는 포메이션이 좀 익숙하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랑닉에게는 시그니처 포메이션이지만 그렇죠. 익숙하진 않은데 요게 딱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이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화살촉? 그건 지옥이지. 화살표? 화살표 포메이션 아니냐 생긴 게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 되게 특이하다 그러면서도 이걸 왜 쓰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딱 그 포메이션만 놓고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확실히 중앙 압박을 상당히 잘 쓸 수 있어요. 예. 그죠? 압박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축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분이 평가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의 맨유는 압박만 되고 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우리 부버지는 뭐라 했냐면 그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전반전 압박이 되는 거고 예. 후반전 압박은 떨어진다. 예.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사실 이 정도로 압박의 강도를 세게 했던 팀이 아니야. 예. 근데 갑자기 랑닉 감독이 와서 야 압박 세게 해 그랬더니 전반전에 뛰어. 예. 후반전 되면 못 뛰는 거야. 린델레프가 예, 호흡곤란 약간 조금 일으키면서 교체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네. 예, 그리고 또 기록을 봐도 너무 두드러지는데요. 75분 이전까지 슈팅 숫자 10대 4였고요. 네. 점유율도
58대 41로 앞섰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거의 한 6대 4. 예, 근데 75분 이후에는 점유도 4대 6으로 도리어 밀렸었고요. 역전됐고. 예, 그리고 슈팅 숫자도 3대 7로 밀렸었거든요. 아, 확실히 요새 맨유 경기는 마의 한 70분대 이후. 거의 후반전 들어서면서부터 또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네, 서서히.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네. 이게 그 팰리스전에도 조금 보이긴 했었거든요. 예. 그럼 일단 우리가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런 어떤 체력적인 안배 혹은 체력에 끌어올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사실 이 정도로 하려면 이거는 해버지에 가장 딱 어울리는 포메이션이다. 엄청난 활동량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좀 현재까지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떨어지는 문제점이 하나 또 있고, 또 하나를 저는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실 이제 그것도 체력하고도 관련될 수 있겠지만, 이게 가운데서 압박은 잘해줄 수 있지만 상대가 좌우를 크게 오픈해줘서 흔들어주면 패스를 예. 통해서, 그러면 이게 원래 잘 된다고 한다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하면서 측면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측면 쪽 커버가 유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다 보면 선수들이 가운데 모여 있으니까 양쪽 풀백들이 힘들어한다든지 사이드 쪽에서 상대에게 측면을 내줄 공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4-2-2-2라고 해서 네. 중앙에만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 공격할 때도 그가 속공할 때는 버티컬하게 가지만은 네. 이제 그러니까 뭐 지공을 풀거나 할 때는 또 이제 측면으로도 커버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측면으로 많이 벌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지난 팰리스전에서는 레시포드가 측면으로 빠진 플레이들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실제 그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도 그걸 따로 이제 장면들을 이제 그가 컷 편집해가지고 올렸을 정도로, 그래서 레시포드가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측면 커버 그러니까 지공 시에는 측면에서 또 플레이들을 해주거든요. 안 그러면은 다 중앙으로만 하면 공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원래 거기 라이프치히라던가 잘츠부르크라던가 이런 팀들은 기본적으로 이 4-2-2-2를 할 때 측면과 중앙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선수들로 거의 배치를 해요. 그래서 그 팀들을 보면 멀티 포지셔닝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배치되죠. 예, 거의 대부분 멀티 포지션을 소화를 해요. 실제로도.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 근데 지금 그래서 그게 조금 약하죠. 맨유는 현재는. 그러니까 랑닉이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이든 산초하고 부페의 위치 한번 바꿔본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 최적의 조합을 현재로서는. 근데 저는 어떤 느낌도 있냐면, 찾아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몇 명은 보강이 필요하다. 이거. 예, 겨울 이건 보강을 해서, 왜냐면 지금 랑릭이 자기가 뽑은 선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미 다른 감독들이 뽑아놓은 선수 갖고 쓰는 거야. 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맥토민이나 프레드 그쪽 자리나 이쪽에서도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적설이 뭐 있죠. 그러니까 하이다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레드불 잘츠부르크하고 라이프치히에서 뛰었던 선수, 그 선수도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또 측면 미드필더까지도 소화하던 선수였거든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보강을 좀 해야지 랑릭 축구가 좀 더 완성도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뭐 시간을 더 줘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 말고도 여기 이 안에서만 랑릭의 어떤 축구가 완전히 만개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려면 돈을 좀 써줘야 된다. 몇 명은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원터치 패스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원투 패스 주고받는 것들이 이전 경기들보다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세미함도 올려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세미하게 잘 안 되고 있는 좀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랑릭 감독도 삼선의 중원이 제일 약점이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맥토미니 얘기도 좀 하시는데, 린드레프는 괜찮겠죠? 호흡이 올라온 거니까. 예, 뭐 괜찮겠죠. 호흡 때문에 바로 나가긴 하던데. 기다려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보도들을 걱정이 좀 되긴 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근데 에릭 바이는 대신 나왔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제대로 못한다고? 붙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못한다고, 에릭 바이? 센터백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빨리 바람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